안녕하세요. 7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데일리라이브 2부 계속해서 이어가죠. 김지현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지난 금요일 엔비디아는 나흘 연속의 상승을 유지하면서 시총 4조 달러대를 지켰습니다. 아마존도 알파벳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모두 다 상승했습니다만 이런 큰 테크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좀 위축된 하루였습니다.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한 가운데 특히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도 했고요. 다시금 관세 이슈가 시장에 다소간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해당 이슈는 이번 주 어떤 시각에서 봐야 할지 그리고 이번 주 일정상 눈에 띄는 건 어떤 것이 있을지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들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지 일단은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들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제일 위에 올타임 하이가 있어요. 그렇죠.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 있습니다. 짚어보도록 하고요. 큰 정부, 미국, 물가도 키울까 뭐 이런 키워드인데요. 미국의 정책들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 뭐 감세안도 있을 테고 또 관세도 있을 테고 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사상 최고가. 지금 좀 전에도 저희 시작하기 전에 비트코인이 뭐 거의 12만 달러 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도 있고 또 엔비디아도 있고 있죠. 몇 가지 있어요. 좀 볼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엔비디아의 그 월가의 평균 목표 주가가 대략 한 163달러 정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당시만 하더라도 만약에 그 목표 주가를 도달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대략 한 4조 2천억 달러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월가가 예상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평균 목표 주가는 대략 한 175달러로 이전보다는 대략 한 7, 8% 정도 상향 조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지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을 처음으로 이제 4조 달러를 이제 돌파를 했죠. 지난주에도 보면 종가상 처음으로 이제 4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보시다시피 이제 주 국가별 그 시가총액과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자랑을 하고 있죠. 대략 65조 6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시가총액, 증시 시가총액이 대략 136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미국을 포함시켜 보면 대략 한 미국이 전체 비중의 반 정도 돼요. 절반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게 너무 압도적이니까 미국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국가들 중에서 시가총액 2위가 이제 중국, 그리고 세 번째가 일본, 뭐 인도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엔비디아가 5번째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인도 시총 다음이 엔비디아 시총이라는 거네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나라는 저 밑에 있고요. 그럼 이제 그 밑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주 국가들 단위와 이제 시총을 비교해야 될 사이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매그니피센트 7만 이렇게 놓고 보면 전체 뭐 그 S&P 500의 시가총액이 대략 한 55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여기 한 20조 달러 정도는 요 7개, 8개 기업들이 이제 차지하는 거니까 상당히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그대로 좀 녹아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익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엔비디아 강세에 따라서 후광 효과를 받고 있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그대로 유입이 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ETF 단에서도 상당히 강한 퍼포먼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들어오기 직전만 하더라도 11만 9,500달러까지 거의 12만 달러까지 이제 근접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립토,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다른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열려있는 자세를 좀 취하고 있고, 이미 한 2, 3년 전에 미국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액트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제도도 말씀 좀 드리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시장의 수급 영향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뭐냐면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된 올해 전체 이제 금액인데 대략 한 155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 꾸준히, 그러니까 4월 중순 이후부터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그럼 대략 4월부터 현재까지 이 짧은 기간에 대략 140, 50억 달러가 들어온 거죠.
상당히 빠른 그러네요. 속도, 그리고 강한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블랙록에서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어요. IBIT라고 하는 티커인데 이게 지금 순자산이 840억 달러입니다. 네. 미국의 수천 개의 ETF가 상장이 되어 있고 그 중에 가장 사이즈가 큰 게 한 6천억 달러가 넘어가는 게 뭐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뱅가드에서 나온 VO라든지 또는 SPY라고 하는 네, 티커를 갖고 SPY. 있는 이제 있죠.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1, 2등을 이제 다투고 있는데 지금 이 비트코인 ETF의 IBIT 같은 경우가 840억 달러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순자산이. 이게 한 20위권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순위가 네.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은 지금 현재 시장의 글로벌 이제 금융시장이라든지 자산시장의 판도를 읽을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가격적으로 계속해서 고점을 치고 가고 있고 수급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그를 뒷받침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또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크립토 시장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이번 주 또 일정상 미국 의회가 지정한 크립토 맞습니다. 위크이기도 해요. 네. 또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가 또 이루어질 예정이기도 그쵸. 하고 하다 보니 일단 분위기는 계속해서 그쪽을 좀 타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게요. 큰 정부 미국 물가도 키울까 뭐 이렇게 일단은 키워드를 뽑았는데 미국의 아주 강력한 정부를 중심으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전체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 중심에는 이제 관세라는 키워드가 맞습니다. 특히 자리를 하고 있는데 예고했던 대로 주요 무역 대상국들에게 관세 서한을 보냈어요. 다 보냈습니다. 네, 내용을 좀 볼까요? 일단 그 시작점은 필리핀이었던 것 같고요. 네. 물론 아직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제 서한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이제 공식 서한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네. 시작으로 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고 뭐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25%의 이제 상호관세를 부과를 받았고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전에는 10%였는데 저게 50% 그럼 40%포인트나 엄청나게 높였더라고요.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은 굳이 그렇게 뭐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미국 내 수입 비중에서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옆에 EU와 멕시코 같은 경우가 주말에 30% 부과를 이제 받았고요. 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35%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4월 2일 날 상호관세를 이제 발표하고 그때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4월 9일에 상호관세 유예, 90일 유예까지 이제 발표하는 이 와중에 시장에서 이제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TACO라고 했죠. 타코. 트럼프 always 네. 치킨 네. 아웃.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트럼프 대통령도 의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8월 1일이 거의 뭐 데드라인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한 3주 동안 이 수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이제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분명히 이제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교역하는 데 있어서 비중이 큰 국가들이에요. 뭐 EU나 캐나다나 멕시코 이런, 그리고 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합의했다라고 하니까 이 주요 국가들이 어떤 합의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특히 EU가 꽤 중요합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중국도 중요하긴 한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수주 내에 이제 뭐 스카페세트비 재무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이제 중국 쪽에서 보면 고위급 간의 회담을 수주 내에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과의 내용은 별개로 지금 다른 국가들 중에서 협상이 진행돼 있어서 EU 쪽이 꽤 네. 조심히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보복 관세도 또 준비하고 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일단은 8월 1일까지 또 연기를 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국가별 관세와 관련해서는. 네. 근데 또 문제는 품목별 관세도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거죠. 지금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제 발표한 게 구리입니다. 네. 뭐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금융 산업 시장 내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제조업단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산업 금속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25%에서 50% 상향이 됐고, 원래 구리 같은 경우도 보면 이 구리와 관련해서 불공정 관행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겠다라고 했고, 원래 이제 처음에 발표됐던 거는 이게 조사 기간을 11월까지 상당히 좀 길게 놨었거든요. 네. 그런데 브랜드 8월 1일부터 50%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 구리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 시카고에 있는 상업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구리 선물 가격이 있거든요.
구리 선물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이 네. 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런던, 영국에 있는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구리 가격은 상대적으로 또 하락하는 이런 가격의 역차별화가 좀 네.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최근에 이런 관세 이슈로 인해서 불거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가별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제 8월 1일까지 남은 한 반 달 정도의 시간 동안 협상을 좀 진행해 나갈 텐데 이게 어떻게 조정될지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렇죠.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따라가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밖으로는 관세가 이제 또 주요 이슈였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감세안을 영구화하는 OBBB 법안의 네. 입법화가 굉장히 또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였죠. 그걸 이제 일주일쯤 전에 달성을 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부채 한도도 높아졌어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저희 이제 부채 한도 쭉 올라가면서 변화들이 좀 생길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변화가 아주 가파르게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보면 뭐 어찌됐건 그동안 그러니까 7월 4일 이전까지는 상당히 허리띠를 졸라맸던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 예산 이런 집행과 관련했던 부분들이 이제 7월 4일 대통령의 행정설명 이후에 이제는 뭐 상당히 여유가 생겼죠. 네. 상당히 이제 여유가 좀 생겼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목도할 수 있는 게 미국 재무부의 일반 개정 장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의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가계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얼마만큼 이제 채워 나가느냐, 쓰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볼 텐데 그 동안에는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채워야 하는 과정에 들어와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과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부채가 보면 일주일 사이에 한 4천억 달러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 이제 준비한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저 주황색 선이 뭐냐면 미국의 현재 부채입니다. 부채인데 맨 끝에 한번 보시면 약간 고개를 들었어요. 저게 그러네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금 저게 작게 보이지만. 얼마큼 보이는 거야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는데 네. 저게 지금 파란색 선이 부채 한도예요. 36조 1천억 달러에서 5조 달러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41조 1천억 달러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 주황색 선이 끝에서 약간 고개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저게 36조 1천억 달러에서 36조 5천억 달러로 일주일 4천억 사이에 달러. 4천억 네. 달러가 늘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해당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이제 늘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 4천억 달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단위입니다. 근데 그 앞단에 있는 막대 그래프들은 월 단위예요. 비교해 보시면 네. 저게 2024년 10월 이후에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한 부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네. 이제 앞으로 이제 3주 동안 또 남았잖아요. 이제 또 저게 더 늘어나겠죠. 그렇겠죠. 더 늘어날 텐데 그럼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지금 이 앞단에서 막대 그래프가 가장 큰데 좀 맨 앞에 보시면 2023년 단위가 하나 있거든요. 이제 저때가 2023년에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한 부분이 이제 유예가 되는 이제 결정이 되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난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미국은 이제 이 부채를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죠. 얘기를 해야겠죠. 지난주에 이제 미 재무부에서도 이제 발표를 하긴 했는데 다음 그래프가 뭐냐면 이제 국채 발행을 할 텐데 단기 국채를 발행할 거냐 또는 중장기 국채를 발행할 네,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이제 이 회색 바 그래프가 있죠. 요게 단기 국채예요. 단기 국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23년 6월에 부채 한도가 이제 유예가 되면서 보시다시피 장기 국채보다는 단기 국채 발행 표직이 상당히 크게 늘었다라고 그러네요.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재무부에서 발표한 것도 4주, 6주, 8주짜리 단기 국채 발행을 많이 늘려나가겠다라고 한 거죠. 지금 보시면 최근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보면 저 회색 그래프가 이전과 비교해 보더라도 아주 급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쪼그라들어 있어요. 단기 국채 네. 발행 비중을 상당히 낮추고 이제 중장기 국채 발행 비중을 네. 늘려나가는 이런 전략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이 단기 국채 발행 비중이 크게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단기 국채가 약간 좀 튈 수도 있는 그러네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연준과의 공조를 통해서 좀 적용해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기 국채 발행을 재무부 입장에서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유동성이 이제 그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드렸던 바 있죠. 유동성 회사 이제 관련해서 시장에서 가장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급준비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은행에 이제 예금을 맡게 되면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그걸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를 해놓고 네. 있죠. 근데 이 지금 미국의 이 지급준비금
잔고가 대략 한 3조 2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한 3개월 내에 보면 이 과정에서 이 지급준비금이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시장이 좀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약간 유동성과 관련한 네. 이슈가 이따금씩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 일정에 대한 이야기 나눌 텐데 두 번째 이슈와 약간 연결이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네. 이번 주 이제 또 물가를 확인하게 돼요. 그렇죠. 미국에서 초중반에 걸쳐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확인하게 될 텐데 이 물가를 이제 저희가 하반기에 보면서 결국 중요하게 봐야 할 건 앞서 이야기를 했던 관세 이슈가 어떻게 녹아들까 하는 부분일 네. 거예요. 네. 뭐 지금 어찌됐건 관세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좀 이제 이연되는 이런 모습도 좀 보이다 보니까 점차 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약간 좀 딜레이 되고 있는 것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한 2.5%였어요. 2.5%였는데 이게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대략 거의 10%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인즉슨 작년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2.5% 관세에서 이게 한 3, 4배 정도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 기업들이 부담을 한다라든지 이 기업들의 부담이 또 소비자 가격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전가가 여지가 되죠. 네. 개연성이 꽤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이 와중에서 이제 기업들이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들의 이 마진 압박에도 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가 수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지금 보면 핵심 상품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죠. 왼쪽에서 이제 4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네. 세 번째 그래프인데 이 핵심 상품과 관련한 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지금 두세 달 연속 플러스로 그러네요.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네. 하는 거죠. 반전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핵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주거비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쭉 꾸준히 감소하는 이제 모습 좀 보이고 있지만 일단 상품과 관련한 이슈,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관세가 잘 녹아들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종종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관세 수입의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면 전년 대비 거의 한 100% 이상 좀 네. 증가해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1,000억 달러 정도의 관세 수입이 발생을 했고 이게 작년 같은 기간에는 한 500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이걸 또 연간화 해보면 대략 올해 한 2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 정도의 관세 수입이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이제 수치이기도 하다. 그럼 이제 이게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 특히 이제 보고 계시는 것처럼 뭐 식품이라든지 또는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 일단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추정한 데이터로만 살펴보면 헤드라인이 대략 한 지난달에 2.4%였는데 이번 달에는 2.7% 정도로 네. 예상을 하고 있고 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2.8%였는데 이번 달에는 다시금 3%대로 회귀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약간 경각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보면 될 것 같고 방금 이제 보셨던 것 중에 그나마 시장에 좀 위안을 얻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물가단에서 보면 에너지 가격에 연동되는 부분들이 꽤 컸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특히 유가와 관련해서 연동되는 부분들이 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여도 자체가 계속해서 마이너스 하는 네. 부분을 보이면서 상품이라든지 핵심 상품이라든지 식품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약간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네.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물가와 관련해서는 결국 관세에 대한 부담을 기업들이 얼마나 감내할 수 있을지 그쵸. 그리고 소비자 단으로 전가하게 될지가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이번 어닝 시즌에 기업들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가 또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 주에 이제 주요 금융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줄줄이 나오게 됩니다.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는 구간인 건데 이번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일단은 기업들의 이익 그로스 자체가 얼마만큼 좋아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항상 7말 8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7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집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이제 지난 2분기 동안에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라든지 또는 경영 활동에 있어서 가장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관세 이슈였고 이걸로 인해서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나 뭐 이런 전반적인 경영 활동의 의사 결정 자체가 좀 지연되는 부분들도 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수치상으로는 실적에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는데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즉 EPS가 전년 대비 얼마만큼 증가했느냐라고 보면 지금 2분기가 전년 대비 한 2.8% 정도 네.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4개 분기 연속으로 측정을 해보면 지금 2분기가 가장 낮고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좀 더 개선이 될 그럼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시장에서는 좀 더 지속적인 우상향에 대한 그러니까 지수의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 이 실적 전망에서도 좀 그대로 녹아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어닝 시즌 시작하는 초입에 기업들이 보고 있는 어닝에 대한 전망은 뭐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좀 그렇죠.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이제 실제로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될지는 어쨌든 관심 갖고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뭐 관세도 감세한 뭐 같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번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에서 발표될 예정이에요. 이외에 미국에서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등의 실물 지표도 공개될 예정이고요. 중국에서도 이번 주 실물 지표가 함께 공개되기도 합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이번 주 크립토 위크 암호화폐 주간으로 의회에서 지정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바 있어요. 관련해서 나오는 이슈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뉴욕 증시가 옵션 만기를 맞게 된다는 것도 함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언급 드렸듯이 주요 금융그룹들의 실적 발표도 이번 주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석환 수석연구위원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